야, 소설 고가 한번 보자. 고가. 뭐 고가라는 게 원래 지은 지 오래된 집을 말하겠지. 근데 여기서의 고가라는 제목의 상징성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일제강점기부터 6.25까지 장동 김씨 종갓집에 관한 얘기야. 장동 김씨 종갓집에 관한 얘기인데 이 역사적인 어떤 부침들, 일제강점기라는 우리의 아픔, 그리고 6.25 전쟁, 이때의 모든 비극이 이 종갓집 때문에 일어난 거다. 아니, 이 종갓집이 뭐냐면 막 그 종파를 나누고 장동 김씨 종파를 나누고 그 다음에 문중을 따지고 이러면서 이 낡은 집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많은 희생을 겪게 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낡아 빠진 장동 김씨 집 고가가 의미하는 것, 즉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야. 우리의 봉건제도, 신분제도, 봉건적 신분제도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충돌하게 되고 폐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고가라는 장동 김씨 종갓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낡아 빠진 어떤 봉건적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설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배경은 언제냐면 여기 나온 거는 6.25 전쟁 이후의 내용이고, 미안, 6.25 전쟁 전과 6.25 전쟁 후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장동 김씨인데 경북 영주 고을에 어느 고가 장동 김씨 종갓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종갓집에 예를 들면 나이 많으신 어른들하고 새로 종갓집의 일을 맡아야 되는 새로운 약간 젊은 사람들, 이 충돌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단편소설 고가의 전체 내용을 알려줄게. 전체 내용을 알면 본문도 알 수 있어. 자, 주인공은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여기 필재라는 주인공이 나와. 그 다음에 태식, 길려, 이렇게 세 사람이 주요 등장인물인데 필재가 누구냐면 장동 김씨 종갓집의 종손이야. 그래서 종손답게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야. 참을 거 참고 하라니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할머니, 어머니, 길려 모두 이 종갓집에서 다 죽었단 말이야. 그걸 다 바라본 거지, 알았니? 그래서 이 비극의 씨앗, 모든 사람들의 희생은 이 종가를 지키기 위한, 이 종갓집을 지키기 위한, 낡은 집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 벗어 던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만 종손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봉건적 환경 속에서 종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중에 가족들의 어떤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의미가 없어라고 바뀌어. 이걸 전환하는 인물, 입체적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환기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태식이 나오는데 얘 필재의 삼촌이야. 작은아버지. 근데 적서차별하는 그 서출이야. 서출. 그러니까 본분이 아니라 작은 어머니들에서 태어난 삼촌이란 말이야. 필재의 삼촌이 태식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출이라고 해서 천대를 받았단 말이야.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나갔다가 해방 후에 돌아와서 좌익운동에 가담한다. 이게 태식이고, 길려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길려는 이 집 종의 딸이야. 근데 필재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자, 신분 차이 때문에 결국 좌익운동을 하고 태식이 몸담았던 좌익운동을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된단 말이야. 필재에 의해서 종갓집 후원에 묻히게 된다. 왜냐면 필재가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종의 딸이지만 좌익운동하다 죽었고 결국 필재의 종갓집 후원 뒷마당에 묻히게 된다. 이게 길려야. 자, 그럼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앞부분 줄거리 봐봐. 김씨 종가의 종손인 필재는 일제강점기던 어린 시절 종가의 전통을 이으려 할아버지와 새로운 문물을 따르는 숙부사의 갈등을 겪는다. 그러면 새로운 세대, 옛날 세대, 그러니까 신구 세대의 갈등을 목격하게 된단 말이야. 해방 후 필재는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필재 할아버지와 첩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태식, 아까 서출이라고 그랬지, 그지? 자신의 종의 자식으로 여기고, 태식은 자신을 종의 자식으로 여기고, 고향에 남아 좌익운동을 하는 한편, 종가의 뜰한 나무들을 베어 팔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봐봐. 좌익운동을 하는 한편, 종가의 뜰 안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다 팔아버린다고. 자, 그 다음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필제가 고향으로 내려온 후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필제가 흠모하던 길려도 좌익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이후에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는 상황에서 태식은 길려와 함께 산으로 간다는 말을 남긴 채 필제의 할머니가 거처하던 방에 불을 지르고 떠난다. 자, 좌익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무슨 신분제공, 봉건제공 이런 거 다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도 베어다 팔고 불도 질러버린단 말이야. 알았니? 자, 필제가 제일 처음에 겪게 된 건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 사이에 갈등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미안해. 할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다. 숙부니까. 자, 본문 봐봐. 마을이 수복되자, 자, 인민군이 다 물러가고 다시 되찾았단 말이야. 수복. 김씨 마을 사람들이니까 전부 김씨, 알았니? 장동 김씨, 다시 고개질을 하고 이씨 마을 사람들은 길을 펴지 못해야만 했다. 그러면 김씨 마을 사람들은 국군 편이고 이씨 마을 사람들은 인민군 편이었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필제에겐 그것이 싫었다. 좌우의 이념 대립, 서로 핥고 깎으려 드는 그런 싸움, 이 6.25 전쟁이고 완전히 흥미를 잃고 말았다. 민족 간의 형제끼리의 전쟁, 이거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필제는 흥미를 잃어버린 거야. 알았니? 서로 핥고 깎으려는 싸움이 바로 6.25 전쟁이지. 필제는 무슨 영문지 골로 붙잡혀 갔다. 자, 이 골은 골짜기겠지. 태식으로 인해 어떤 혐의를 받고 불려갔을 뿐이었다. 자, 그러면 태식이 집안 사람이잖아. 그지? 자, 그래도 필제는 거기서 근 일주일이나 묵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청천벽력 같은 일,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푸른 하늘에 날벼락을 쳤어.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게 청천벽력이지. 그의 눈에선 인전 눈물이 고갈된 듯 싶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희생을 당했단 말이야.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였어. 그런데 눈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그런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눈물까지 마른 것 같아 라는 얘기야. 실제로 눈물을 안 흘린 게 아니라 말을 고갈된 듯 싶었으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어머니 한평생도 결국은 이 낡아 빠진 집 괄호 묶어 볼래? 이게 고가고요. 제목이지. 이 낡아 빠진 집을 위하여 희생물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자 필제는 가슴이 또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아 뭉클거렸고 새로운 눈물이 쏟아져 흘렸다. 자, 필제는 쏟아져 흘렀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도 희생자야. 알았니?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안 됐다.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머니마저도 이 낡은 집에, 낡아 빠진 집에 희생자라고 생각한 거야. 거기 추가된 거야, 어머니는. 필자는 더 이 마을에 머물러 있기가 싫을 정도로 싫었어.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죽는 순간 이 낡아 빠진 집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아무리 바빠도 며칠은 더 근신하다 가야 한다는 종친들의 권하는 소리도 물리치고 마을을 떠나 버리고 말았다. 이 뭐 근신이라는 얘기는 삼가한다는 얘기인데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중이니까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몸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지. 필제가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온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자, 이제 내력을 이야기한다. 타다 남은 100여 칸의 집. 이 탄 이유는 뭐지? 아까 그 태식이 불을 지르고 산으로 갔잖아. 그지? 거기에 소속된 대지 등을 말짱스레 정리해버릴 결심.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뭐 팔아버리거나 뭐 이런 건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두 정리해버리고 이제 자기는 종갓집 종손도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 결심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야. 마을로 내려온 이상 필제는 가까운 종친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찾아봐야만 했다. 아직은 벗어나려는 결심으로 왔지만 벗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종손으로서의 어떤 그 부담, 억압, 여기서 아직 완전한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야. 그들은 옛날이나 다름없이 극진히 종손 대접을 해주며 야단 법석들이었다. 자, 아직도 변함없는 그 봉건적 신문제도, 종손을 대하는 종갓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지? 그러나 필자로서는 이 늙은이들이 무슨 까닭에 자기를 향하여 굽실거리며, 야, 위에서 뭐랬어? 종손으로 대접해 주는 게 바로 이거야. 나이는 많지만 더 위로 본단 말이야. 이 가문을 이어가는 종손이기 때문에 굽신굽신. 또 자기는 무슨 까닭에 오기를 띄어야만 하는지 모두가 다 우스운 일이었다. 결국은 자기가 지금 종손의 대접을 받고 종손처럼 행동하는 거 다 싫었다 그런 얘기 하라니? 필자가 내려온 지 2, 3일 후 이번엔 필자가 집을 정리하러 내려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가까운 종친들은 물 끓듯 수군거렸어. 요란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지. 시끌벅적하게. 드디어는 필제의 집 사랑방에서 저녁부터 가슬단정히 쓴 노인들, 종갓 사람들이고 필제는 회의를 열어야만 했다. 자, 종손이 이렇게 종갓집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종손으로서 역할을 한 거야. 5, 60명 모여든 그들은 자기들이 돈 100만 원이나 마련하여 놓을 테니까 어서 집을 수리하고 시골로 내려와 자리를 잡으라는 의견들이었다. 그러니까 집을 판다는 얘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돈만 들어가지고 올 테니까 오히려 집을 고치고 종손이니까 내려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한 거야지. 그지? 영락은 보잘것없는 거 퇴락한 거야. 알았니? 종가와 종손을 도우려는 그들, 종갓집 사람들의 성의인지는 몰라도 필제에겐 모두가 달갑지 않았다. 모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필제는 자기 뜻, 이거 다 정리하고 종손으로서의 그런 것도 다 벗어나려고 했던 게 자기 뜻이지, 그지? 굽히려 하진 않았다. 그 늙은이들은 종가 없는 마을에 무슨 체면으로 살아가겠느냐고까지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결국은 자 봐봐, 이 사람들 늙은이들은 야 종갓집도 없고 종손도 없어. 그럼 체면이 깎여.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야. 뭐 여기 지금 필제를 걱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알았니? 임진 동학 양난에 이 집이 온통 불구덩이가 되었던 것을 선조들이 다시 개축했다는 것도 오늘 보면 이런 식으로 집을 늘리고 담을 늘렸으리라고 필제는 짐작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이렇게 그만두겠다는 종손하고 더 있어야 된다는 그 종갓집 사람들, 이런 지금의 갈등이라든지 충돌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임진왜란 이후도 동학농민운동 그때도 6.25 전쟁도 때도 뭐 아무튼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개축한 거고, 그렇게 해서 확장한 거고, 그렇게 해서 담을 늘렸을 거고, 개축한 까닭은 원통한 무리죽음. 아까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나왔었지, 그지? 원통한 무리죽음이 많이 생겼거늘 필제는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싶진 않았다. 그럼 결국 가문의 어떤 전통을 유지하고 종갓집을 보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됐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계속 그런 희생을 자기는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그들이 떠들어대는 틈바구니에 앉았어도 필제는 종가와 종손이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에 저렇게 목을 매다시피 애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늙은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종갓집도 없고요, 종손도 없으면 자기들 체면이 깎인다.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 줄 테니까 여기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라. 팔지도 말고 그 얘기야. 근데 필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았니? 저 사람들이 무슨, 내가 여기 내려와서 살면 종갓집이 있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여보게 두 말 말고 자네가 내려오게. 그래서 내후년엔 여기서 출마를 하게. 장동김 씨도 한번 불호령하고 살아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거네. 종갓집 있어야 되고 종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자기들 체면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거일 수 있어. 뭐냐면 가문의 영광. 알았니 무슨 말인지? 이 가문의 영광이 뭔데? 그랬더니 내후년에 여기서 출마하래. 밀어줄게. 장동김 씨가 전부 다. 그러면 장동김 씨 집안에 뭐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지. 이것 때문이란 말이야. 자네가 내려 출마를 하면 돈 쓰지 않고도 염려 없어. 그동안 우리 표를 그들에게 모아줬으니까 우리가 말한다면 들어주지 않겠나. 아까 이 시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 가문을 중시하는 봉건적 신분 질서가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는 저 경상북도 영주 얘기라고 했대. 영주. 성미가 괄괄한 그 친구는 필재에게 이런 소리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두 말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내려와 입후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재에겐 모두가 귀등으로만 들리는 소리 안 들려. 밤새껏 앉아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봤댔자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필재에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소리들 뿐이야. 언제부터 정치엔 눈이 밝아졌는지 그들은 서울 사람 뺨쳐먹을 정도인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봐라. 정치를 하면 자신한테 어떤 게 이기고 어떤 게 손해고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알아차려. 굉장히 약삭빠른 야근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누가? 여기 종갓집 사람들. 종파를 나누고 문죽을 따지고 내모쳐. 이게 바로 종갓집을 이 낡아 빠진 집을 없애야 되는 이유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 필재가 벗어나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알았니? 종갓집의 폐단을 얘기한 거다. 모든 이 나라의 비극은 종갓을 중심해서 벌어진 거다. 이 나라 동그라미 쳐볼까? 이 나라? 그리고 확대한 거잖아. 그지? 우리 집안은 이 종가라는 거, 종파 나누고 문중 때문에 망한 거고 희생을 치른 거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랑 비슷한 것 때문에 비극을 맞이한 거다라고 확대한 거야.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필재 자기요. 그 희생자가 태식이와 길려인 것만 같았다. 저 좌익 활동하는 산으로 간 서출 삼촌이지. 태식하고 길려. 사랑했던 여인 길려란 말이야. 알았니? 결국 종가라는 게 뭐야? 가문 이런 것 때문에 서출 대접받고 하인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종가의 폐단이다. 필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 앞에서 말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무엇 때문에 낡아 빠진 이 고가 종갓집 이것 때문에 희생당한 일을 다시는 반복시킬 수 없었다. 필재는 끝끝내 견디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곤 밖으로 나와버렸다. 종가를 팔아치운다는 것은 도 이상 안 됐지만, 자, 종손으로서 도 이상은 안 됐지만 그것은 내 개인의 소유 재산이 아니겠소? 그러면 자, 옛날에는 종손은 대를 이어가고 가문을 유지하는 거야. 알았니? 그게 첫 번째고 가문에 소속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말투는 지금 내 개인 소유의 재산이다. 이건 신시대적인 종손의 관점이란 말이야. 알았니?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 종손은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고 종손이 대표라면 마음대로 이 종갓집도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소유의 재산과 다름없으니까. 왜? 종손이 물려받은 거니까. 이 신시대적 관점이다. 여러 잡음이 듣기 싫었던 까닭에 필재는 기어코 쏘아붙였던 것이다. 여러 잡음이 뭐야? 여기 종갓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겠지, 그지? 정리하지 말라고, 출마하라고, 뭐 이런 거 알았니? 이런저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쏘아붙인 거야. 이거 내 재산이라고. 50여 명이 둘러앉은 자리가 벼랑간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깜짝 놀란 거지, 그지? 밖은 그대로 어둡기만 했다. 이 어둠이 가시면 새아침이 오듯이 뭐 주기법이고 종손도 허물어짐으로 하여 진정 길려나 태식이나 자기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만 같았다. 그러면 결국 필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종갓집, 땅, 대지들 다 정리해버려. 그러면 길려 같은 사람, 태식이 같은 사람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야. 왜냐하면 종가와 대지를 정리했다는 얘기는
봉건적 신분제도 이런 거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니까 서출이건 종의 딸이건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계가 없어지지, 그 말은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결국 종가와 대지를 정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지. 필제가 생각했던 이 종가와 대지를 정리한 궁극적 이유가 바로 이거다. 수목이 모조리 잘려나간 넓은 뜰엔 아직도 뻗대고 고집만을 부리던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의 그림자가 별빛 아래 어렴풋이 보인다. 자, 괄호 묶어볼래? 아직도 뻗대고부터 어렴풋이 보인다. 맨 마지막 문장. 자, 아직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그 가문, 종갓집, 신분제 이런 게 아직도라는 얘기를 한 거야. 알았니? 마치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가 그림자를 쫙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림자는.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에서 그 종가의 폐단, 봉건적 신분제도의 폐단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마지막 문장이다. 뭐 직유법 나왔어. 조부의 얼굴 같은 직유법. 자, 이게 지금 고가라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많은 내용이 안 나와서 신구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많이 안 나왔고요. 이 6.25 전쟁 전후의 상황인데, 요거 이제 6.25 전쟁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충돌은, 신구 간의 충돌은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이 고가라는 작품은 종갓집의 이야기고, 종갓집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시에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확대시켜서 비판하고 있다, 고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전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알았니? 그 이름 나오잖아. 필제, 태식, 길려. 알았니? 주인공은 필제고 당연히.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필제의 심리를 제시하는 부분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제목 고가는 상징적 의미다. 무엇을 상징하는데? 봉건적 신분제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신구 간의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장이 굉장히 짧아. 간결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간결체 문장의 장점은 뭘까? 속도감이지. 굉장히 빨리빨리 전개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결말 부분, 여기는 조부의 얼굴 같은, 그래서 아직도 봉건 신분제, 뭐 종가의 폐단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필제가 이 종가의 폐단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부 둘이 충돌했었어. 작은어머니, 할머니, 어머니, 마지막 길려까지 죽음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태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아버지와 그러니까 작은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출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 종갓집이라는 그 봉건적 신분제도하에 서출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천대받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좌익운동에 가담하게 된 거고요. 좌익운동이면 공산주의니까 평등, 이해됐지, 그지? 길려도 하인의 딸이니까 역시 신분제 없는 평등, 그러니까 좌익운동에 가담하고 비극적 운명으로 끝나는데, 필제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종손이 얼마나 대단해. 종갓집 노인들이 모두 굽실굽실 되잖아. 그 다음에 종갓집 노인들이 이 종갓집 필제 종손을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체면 때문이다. 자신들의 집안에 장동김 씨의 종갓집도 없고 종손도 없다 그러면 체면이 깎이는데,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 약삭빠르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가문의 어떤 가문의 힘을 믿고 출마시켜서 가문의 영광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게 바로 종갓집 노인들이, 늙은이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목적.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한 건 뭐 없지만 맨 마지막에 수목이란 이렇게 나왔는데, 수목이 모조리 잘려나간 넓은 뜰이라고 됐어. 다 잘려나갔다고. 이거 지금 태식이 다 잘라버린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뻗대고 고집만 부리던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의 그림자, 별빛 아래 어렴풋이 보인다 그랬지. 이게 바로 신분제 혹은 가문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끝나는 게 고가의 내용이었다.